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이슈 핵펀치 시간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47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금 당선이 되어서 지금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 주로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혹은 방송국으로 치면 CNN, ABC, NBC, MSNBC 등등의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PC 좌파주의에 지금 부패될 대로 부패돼 버린 미국의 언론을 컨트롤 C 카피해다가 컨트롤 V 붙이기를 해온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자 선생들, 언론사들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아마도 속고대죄 내지는 심히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저희 정론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독자 가운데 중에서도 무슨 지난주에 제가 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던데 공부들 좀 하고 우리 아시아투데이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린다고요. 무지하면은 용감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본인의 능력이 안 되면 구글 번역기라도 돌려서라도 대충 한 8, 90% 정도 맞는 내용만이라도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아마 지금 한 2-3시간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자우전에 한번 최단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 압승을 거뒀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한국인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이번 일이 될 텐데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살면서 불안과 초조에 떨어진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들도 아니죠, 이것들은. 자, 첫 번째가 북쪽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와 김여정이라는 이런 못된 돼지 남매들입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요망스러운 그 주둥이를 또 나불락거릴지 모르겠는데 얘네들한테 지금 이제 드디어 절체절명의 순간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 반면에 대부분의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파 애국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또 다른 발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다음번 기회를 더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축복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현재 대통령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재앙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축복이 돼야 되겠는데 그거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아울러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어 이자도. 그 다음에 시진핑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재앙이 됩니다. 틀림없는 재앙이 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미 국민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당면한 모든 국가적 위기와 모든 문제를 고쳐나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가장 심금을 했던 말이 나의 온 목숨과 나의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우리나라에 산적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언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지금 시진핑이다, 젤렌스키다, 문재인이다, 이재명이다 이런 인간들에게는 큰 재앙이 됩니다. 컬래머티 혹은 카타스트로피, 디제스터 이런 말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유파 애국 미국 국민 시민들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재앙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문재인이나 이재명처럼 재앙을 맞이할 인간들이 또 있어요. 뭐냐? 그동안 보도 짜르, 즉 국경선의 황제라고 칭함을 받았던 카말라 해리스가 드디어 쪽박을 찾고 그동안 방치해놓은 미국 남부의 국경선이 이제는 정식으로 제대로 폐쇄가 될 겁니다. 그 지금까지 대략 통계 숫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지만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미국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불법 체류자들, 즉 일리걸 이미그레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리걸 크리미널입니다. 즉 불법 범죄인들이지 불법 이주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LGBTQ 선호했죠, 그동안. 누가요? 민주당이 그지를 했죠. 지난번에 심지어 부활절 날을 그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데이로 바꿔놨었습니다. 즉, 부활절이라는 거는 미국의 건국이념이 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 미국의 건국이념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아주 만행자 폭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페미니스트,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와 같은 그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무슨 교육이다, 홍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축출당하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삐뚤어진 학교의 교육, 즉 공립학교 교육이 미국에서 정상화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들을 이제는 잡히는 대로 모조리 다 사형을 시켜버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음에 마약 범죄자 마찬가지로 사형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5년 동안에 전라도 조폭들과 그리고 마약업자들과 이것이 하나의 카르텔이 되어서 그것들이 부패한 전라도 출신 경찰 공무원들과 연계가 되어서 대한민국 전국이 마약으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음주사고가 났었는데 그것도 단순한 음주사고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많죠. 그러나 경찰은요, 그것을 음주사고로만 얘기하고 마약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고 자빠져 있는 경찰인지 모르겠고 뭐하고 자빠진 검찰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이렇게 오염이 되어가고 있어도 아무런 짓도 안 하고 자빠져서 먹고 자고 놀고 쉬고 하는 그러한 경찰 공무원들, 검찰 공무원들, 또 안보 관련 기관 공무원들 보면서 지금 저런 기생충들한테 계속해서 사료를 줘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스럽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요, 미국 얘기를 하는데 와가지고 제발 헛소리들 하지 말기 바라요.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무조건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 해리스가 당선되는데 이따위 소리 써놓고 본인의 무식함을 갖다가 마음껏 뽐을 내고 하던데 오늘은 들어와서 본인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뽐내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에겐 축복이에요. 한국인들에게는. 자, 왜 그러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에 종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요 며칠을 못 찾고 만약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에 살상 무기 지원하겠다라든가 뭐 한국산 포탄을 보내겠다고 했다던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정말로 찌질한 나라가 돼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사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대한민국이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배려를 해준 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한국군을 파병한다 어쩐다 무기를 대준다 이런 헛소리한 놈들 많았죠. 그리고 이런 타임에
무슨 한국 핵무장한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요. 정말로 어리석은 얘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제발 우리 아투 독자들은 그런 멍청한 소리 좀 하지 않으셨길 바라요. 자, 그다음에 그동안 조 바이든 일가가 또 미국의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전비를 지원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달러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200억에서 250억 달러는 다시 돌아와서 민주당 계좌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혈세가 이제는 올바르게 미국 국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우리나라도 퍽 다행인 거는요. 멍청하게 북한 애들이 용병으로 김정은의 개인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걔네들이 전쟁터 갔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파병한다. 이런 얼간이 같은 소리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잘못하면 제2의 6.25 전쟁이 발생할 뻔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위험은 상당히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불행해졌습니다. 걱정입니다. 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주한미군 철수합니까? 철수를 왜 합니까? 철수를 어떻게 합니까? 주한미군의 가장 주된 목적과 용도는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중국을 보다 정확하게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고 가장 최신식의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군산에도 기지가 있어요. 오산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우주군 사령부의 한국 지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가 생기면서 주로 우주전쟁, 유도탄, 미사일 전쟁을 담당하는 그러한 전략사령부가 우리나라에도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번에 시카고에서 열렸던 그 이코노미스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돈이 많습니다. 머니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한미군 미군 주둔비 분담을 한 100억 달러 요청해도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진짜 우리로부터 100억 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그가 쓴 협상의 기술엔 아트 오브 딜이라는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원서로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은요. 이 진짜 거래의 귀신입니다. 딜을 하는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야, 내가 100억 불을 갖다 이렇게 풍선으로 딱 띄워놓으면 최소한도 50억 불은 받아서 이걸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여기서 좀 달리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중에 취임을 하겠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겠죠. 그러고 나서 자,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면서 자, 한국 너네는 돈이 많고 잘 사니까 100억 달러 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 100억 줄게. 100억 더 주면 어때? 200억 줄까? 라고 나와야지. 그리고 우리는 욕을 해야 돼. 자, 사드 포대 지금 하나밖에 없어. 한 10개 정도 더 가져와. 우리가 돈 내니까 사드 포대 갖다 놓고 우리나라 좀 튼튼하게 지키자고 해서 10개를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우리도 딜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0개를 요청하면은 최소한도 5개는 오겠지. 자, 그리고 너희들 지금 중국 애들한테 관세 부여한다고 그러고 중국 차에 대해서 중국 배터리 들어간 차는 200%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거는 관세 좀 없애줘. 제로로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기쁘게 100억 내고 100억 더 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너희들과 하고 있는 무역이 얼마인지 알지? 대략 444억 달러 정도 우리가 이득을 봐요. 그러면 한 67조 원 정도로 우리가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자, 이미 우리는 67조 원, 거의 70조 원의 무역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3조 줄게. 받고 따따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게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없애달라. 그리고 방위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라딘 자주포를 지금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이 팔라딘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생산한 K9, 그 다음에 K9A2, K9A3 이 통합체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1000여 대가 필요하다 그래요.
자, 미국 상대로 우리 대포를 파는 이런 시장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자, 최소한도 100억 달러를 줬다 하십시다. 자, 미국, 너희들 일본에 지금 미 제7함대 기지 와 있지? 그런데 거기 말이야, 앞으로 지진으로 위험해. 그러니까 제주도로 다 이사 와.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제주도에다가 해군, 공군, 해병대 기지를 복합 컴플렉스로 짓는 게 미국 너희들한테도 가장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제주도 남서쪽에 과거 일제가 사용했던 활주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풀이 좀 나 있어서 그렇지. 자, 그걸 좀 정비하고 바닷가 준설해서 항공모함까지 개항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항구와 그 다음에 비행장, 해병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건설공사에, 토목공사에 동원된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건설사가 나가겠지. SK가 가든, 대우가 가든, 대림이 가든, 현대가 가든, 삼성이 가든, 대한민국의 유수한 토목회사, 건설회사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낸 돈을 그대로 쭉쭉 빨아갖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딜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역딜을 쳐서 우리의 이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을 때 1950년처럼 국민 1인당 GDP가 그 당시 20불, 30불 다니는 그런 거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961년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 일으킬 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인당 82달러였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82달러를 찍고 있을 때 북한 애들이 320달러를 찍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찾아보세요, 자료를. 네?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 바뀌어지는 한반도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멍청한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이냐.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100억 달러를 내라 그런 거에 풀발해가지고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갖다 저주하는 놈이다. 이 개 잡놈이다. 반미선동을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 가능하다고 하더라. 핵무장 하자. 이렇게 또 날뛰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나이는 50, 60을 먹었는데 방구석에서 책상머리에서만 이론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실을 모르는 애들이 그렇죠. 대통령 국가안보실에도 이런 애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 그랬을 때 중국이 찬성할까요? 일본은 찬성할까요? 대만은? 일본, 대만이 덩달아서 야, 그러면 나도 핵무기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핵 도미노 현상이 붕괴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별로 좋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작년도 2023년도에 444억 달러를 우리가 대미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거뒀어요. 중국은 우리와 이제 별로 무역 거래가 없는 나라예요. 과거에는 우리 제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했죠. 그러나 이제 중국은요, 이미 국내의 내수 시장도 붕괴돼 내려가고 없어요. 부동산도 망가졌고 자체적으로 질이 멸렬해가고 있는 현재 붕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개소리들 하지 말기 바라요. 앞으로. 에? 특히 무슨 국가 무슨 연구원 이런 데 일하는 자들이 주로 이따위 소리들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런 안미 경중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보도 미국과 하고 경제도 미국과 해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도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거짓골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번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중국에 있는 시진핑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재앙이라는 것까지 같이 덧씌우게 되면 진짜로 큰 재앙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 이 시진핑에게 불어닥치는 재앙은 뭐로 이어질 것이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해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댓글들 보니까 이런저런 좋은 글도 많이 쓰고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브라운, 이런, 뭐, 유펜, 이런 얘기하면 전부 아이비리그라고 부러워하죠. 예? 특히나 유펜 같은 게,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거기도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데, 거기에 경영대학 이름이 와튼 스쿨이에요. 거기가 그 도널드 트럼프가 졸업한 학교인데, 아이비리그라 그러면 껌뻑 죽어요.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라 그러면 또 엄매 기죽어 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 남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모르면서, 그놈 무슨 뭐 대가리 든 게 있냐, 무슨 철학이 있기나 하냐, 이런 소리 하고 이죽거리지 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팍팍 치솟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달러 대 환율은요,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2008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리만 브라더 사건 나고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경제 공황이 불어닥쳤을 때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돈은 달러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가 오히려 평가 절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돈의 가치도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철딱서니 없이 무슨 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정말 막대먹은 소리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없어지길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 박빙이다. 아니 분명히 경제 지표가 지금 11월 6일 날 아침부터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주한미군 나갈 것이고 우리가 망한다. 어쩐다 그러는데요. 왜들 그렇게 못 빼어먹은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아니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발못 빼고 우리한테 더 발을 들여놓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먹기 위해서는 그래 받고 따블로가 영화 가사 저 대사도 있잖아. 100억? 그래 100억 받고 100억 더 줄게. 200억 줄게. 그리고 우리 가서 2천억 뜯어오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못합니까? 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뭐 저 좌파 머리에 통통 부러터진 우동사리만 껴있는 애들은 어차피 전응아들이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버린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자유우파다, 애국심이다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 자꾸 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크리스찬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그 까닭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요, 아주 자기중심, 에고가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나르시즘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일종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기질인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은데요. 자, 이 도널드 트럼프는요, 이처럼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딥스테이트다, 뭐 워싱턴 스왑프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도. 왜?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유펜에서 와튼 스쿨을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3번 해서 그렇지 예쁜 여자들도 많이 사귀어봤고 지금 현재도 멜라니아라고 하는 상당히 미모의 여성과 지금 부부관계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요. 좌우지간 하나 잘하는 건 있어요. 뭐냐? 전쟁을 혐오합니다.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 넘어가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못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전쟁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벌써부터 기울고 있습니다. 기울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해가는 미 행정부 또 미국의 이제 점차 주류가 되는 얘기를 제가 뒷부분과 하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시대 낙오가 돼요. 120년 전에 그 멍청한 고종 같은 그런 얼간이처럼 전혀 국제 정서를 잃지 못하고 지 옆에 있는 만 보는 거야. 이 고종이라는 놈은. 옆에 있는 상궁들만 보는 거야.
김미상궁하고 어떻게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밤에 레슬링 어떻게 할까? 이거나 생각하던 게 나라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기고, 본인은 내탕금이랍시고 잔뜩 돈 받아먹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아주 화려하게 호의호식을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대신에 국민은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0년이 지나간 지금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어떻게 된다? 고종이 통치했던 조선 말기처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면 돼요? 우리가 정확한 국제정세를 보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뭐 해야 된다? 최소한도 트럼프 선거 캠프에 중요한 핵심 라인들과 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와서 막 떠들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가가지고 미소 짓고 다가서 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선거전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은밀하게 뉴욕을 가든지 그 랠리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나 대통령 특사론 국정원장입니다 라든가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론 외교부 장관입니다 라든가 해서 이런 만남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잘 보려고 애써봤자 다 떠난 버스 잡겠다고 손을 흔드는 거나 똑같은 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요, 미국의 전통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일 수가 있어요. 논란이 많은 인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개인별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어떻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트럼프가 아주 신실하고 청교도적인 그런 금욕주의자적인 기독교인이자라고는 아니할지라도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신앙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눈에서 볼 때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도 조 바이든이나 카말라 해리스처럼 좌파 사회주의 거의 극단적인 공산주의까지도 신봉하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나마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평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트럼프의 과격한 언행 그리고 행동 또 미국 주류 언론이 더쇼는 거짓말 프레임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갖가지 기소가 되고 곧 감방에 가야 될 처지가 되었던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사람도 있었지만은요, 트럼프가 겉으로 보여진 것과는 달리 상당히 신실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본인의 가족들,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러한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또 마약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가정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그런 훌륭한 가장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썬데이 크리스찬들 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좀 탐탁지 않은 그런 후보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난번에 부통령 파트너였던 마이크 펜스 같이 그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나왔더라면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질 수 있었는데 마이크 펜스도 본인이 했던 과거의 행적을 잃어버렸는지 잠깐 명함을 내밀었다가 이내 곧 물러났죠. 물러난 게 당연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언론들 또 그 언론을 받아다가 복사해서 붙여쓰기를 하던 대한민국 언론들 계속해서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박빙의 승부다. 이런 헛소리 망언을 갖다가 지난 수개월 동안 짓거려 오다가 이제 와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전혀 그 입장을 갖다가 이런 걸 보고 뭐랍니까? 표변한다 그럽니다. 표변한다. 제가 우리나라 신문 중에 이런 신문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압승을 했어. 대통령 상원 하원 대승을 했어.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해요. 막말, 성추문, 2번의 탄핵 소추, 대선 불복에도 다시 백악관으로. 이따로밖에 기사 못 쓸까요?
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 갖고 진심으로 충심을 다해서 축하를 하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배배 꼬아서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80년대, 90년대 학번에서 같지 않게 무슨 뭐 김일성 사상을 공부했다, 사회주의를 공부했다, 이러는 것들이 지금 언론사에 수많이 박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애들 하는 말로 짱 박혀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암약을 하고 있을 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뉴욕타임즈 한국 기사 실려지는 거 보면요. 그런 것들은 지방신문사, 지방방송국에도 취업 안 될 만큼 실력 없는 것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검은머리 외국인 척하고 여기서 좌파 좌익의 시각을 갖고 기사를 써서 뉴욕타임즈가 맨날 대한민국을 엿먹이는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조중동이나 KBS, MBC, SBS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뉴욕타임즈라 그러면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정말로 안타깝게 짝이 없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국민. 그래서요. 지금 이런 기독교인들, 특히나 복음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 어떤 그 디테일하게 개인적인 어떤 측면을 보는 것보다 이런 그 트랜스젠더가 만연하고 또 남자라고 우기는 여자, 또 여자라고 우기는 남자, 또 여성끼리 동성애하는 레즈비언,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게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우대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트랜스젠더 날짜를 정하고 그 하물며 부활절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5일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크리스찬 데이, 기독교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트럼프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펼쳐진 반기독교적인, 반인륜적인, 그리고 반민주적이고 친공산주의적인, 친사회주의적인, 친전체적인 이러한 카멜라 해리스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미국의 운명이 결정져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질서, 그 창조질서 회복과 전통적인 미국 사람들의 미국식 기독교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비록 100%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올 크리스마스부터는 해피 헐러데이라는 이런 저주 섞인 인사 대신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다시금 복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바이든이 취임식 할 때 보면은 당시 부정선거, 조작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 트럼프는 참석을 안 했죠. 자, 그때 보면 예전에는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게 바이든 취임식에서는 그 말 대신에 다양한 신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지난 4년간 저주 속에 빠져서 지금 멸망의 수렁텅이로 빠져나가고 있다가 최근에 중국산 펜타닐을 비롯한 각종 마약, 남미산 마약, 중국산 마약 등에서 사회가 지금 골마가고 있어요. 특히나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또 이쪽에 메릴랜드의 발티모어, 또 일리노이에 있는 시카고 이런 데서는 수많은 마약 환자들이 이 허리가 꺾여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행태가 지금 미국 곳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체성에 의심을 품었던 카말라 해리스가 떨어지는 거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 합중국은요 신화에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영국인들이 잉글랜드 플리머스항을 출발해서 66일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운데 35명의 청교도인 그리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추위와 질병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왜?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종교의 자유와 생명, 신앙의 자유를 걸고 신대륙을 찾아와서 마침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땅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신앙을 종교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부합되지 못하면 바보가 될 수 있음을 제가 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들 많죠. 이번 사태 보면서 좀 반성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 특히 집회하는 목사들도 잘 회개하고 좀 반성들 많이 하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벌어졌던 야외 유세장에서 트럼프는 하마터면 총격을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 거기서 자기가 총격을 받고도 죽지 않았어요. 자, 그 사건을 늘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구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의 말처럼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지켜보시죠. 누구보다도 자기중심적이었고 그 나르시즘에 빠져 있었던 이 도널드 트럼프지만 이번에는 그가 연설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국 국민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연설을 마치는 그의 자세를 봤을 때 분명히 과거 발전해 나가던 그런 미국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잠시 트럼프의 현지 시간 11월 6일 아침에 있었던 팜비치에 있었던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연설인데요. 제가 그 연설한 내용을 쭉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이걸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는 도와줬던 가족과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충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운동이 전개가 됐고 일찍이 이런 정치운동이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차원의 정치운동이 중요성을 가지고 미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운동이 미국의 치유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미국은 현재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 있다고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국경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 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즉 미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오늘날 이와 같은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란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고 가능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극복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정치적 성과를 이뤘다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졌다면 공화당이 졌다면 앞으로 미국에서는 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없어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말살될 뻔했는데 극적으로 지금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트럼프에게 47대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안겨준 미국 국민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고백입니다.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또 강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한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자, 누구처럼 8시 이후에는 전화통화도 안 되고 일주일에 3일은 자빠져 쉬고 1년에 3분의 2는 또 휴가 가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번영된 미국을 만들 때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진정 미국이 황금기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미 아침 시간에 전국적인 선거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경합지였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승리했고
또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앞서고 있음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적어도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15표로 확보하게 된다는데 실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총 득표수에서도 승리했다고 감사를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고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이 양반 이러다가 나중에 저쪽에 러시모아, 블랙마운틴에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테오도르 루즈벨트랑 같이 지금 4명의 대통령 상이 거기 조각되어 있는데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투표권 행사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순간을 돌이켜보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한 순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표해 주신 이 훌륭한 분들에게 이 투표한 이 순간이 미국에게는 전례 없고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이런 자축의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을 찾았고 하원의 다수당 지지도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아내 멜라니아와 모든 가족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전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부통령 당선자 J.D. 벤스 가장 먼저 축하를 하죠. 8년 전에 마이크 펜스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의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마치 임금님처럼 황제처럼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트럼프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면서 부통령 축하를 J.D. 벤스를 단상을 불러낸 굉장히 8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 고생했던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고 또 RFK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미국 국민이 나라를 되찾은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특별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분들이 계신다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데 Make America Healthy Again을 하는데 큰 역할을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비 바비는요 보통 로버트 줄여서 바비라고 얘기하는데 로버트 케네디의 그 애칭이에요. 바비한테는 석유는 저에게 맡겨달라고 리퀴드 골드 액체라는 금은 저한테 맡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부채를 갚고 보다도 영광스러운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잠시 방송 중간에 한 가지 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면 광고 제품이 나와 있어요. 산도라지입니다. 산도라지인데 이게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라는 제품이에요. 태백 산도라지 골드. 특히 이제 우리 겨울철이 돼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혹은 당뇨나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 산도라지 골드에는요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천식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스푼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는 저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 한정해서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1+1이 아니고 3+3입니다. 전화번호는 010-7262-4455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거 한 숟갈 떠먹어 보니까요. 굉장히 저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으시거나 겨울나시기 어렵고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한번 구매해서 잡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을 배웠고요.
우리 박경련님이 왜 비웃는 댓글 자제 부탁드린다는데 누가 뭐 비웃어요? 영어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국 사람. 예, 이건 뭐 비웃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뭐 비웃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네, 뭐 여기 와가지고 비웃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들이니까 우리 스패너님께서도 너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무지하고 자기가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인데 굳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저보고 뭐 카말라 헤이스가 당선됐는데 저보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서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네 글자로 돼 있는 이름이던데 뭐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이름을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독서량도 부족하고 외국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외국어 능력도 상당히 박약해서 제대로 된 그 정보 입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입이나 닫고 있으면 될 텐데 입을 자꾸 벌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트럼프가 이 승리 연설하는 내용이 더 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전쟁을 그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가 강하지만 더 힘센 군대로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라는 게 아예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랑 같이 힘을 합쳐서 무기를 만들어서 인명을 죽이겠다는 무기가 아니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K방산이 그렇게 될 겁니다. 곧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합니다. 제가 있었던 첫 번째 임기 때처럼 하나의 좌우명 아래에서 통치하겠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강하고 잘 살고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나간 4년 동안의 분열을 뒤로 하고 단합할 때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단합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미 저는 경험을 해봤고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데 모든 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미국만을 최우선에 둬야 하겠다는 걸 강조하면서 모두가 함께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고 영광되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드리고 결코 국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장대하고 나아지고 담대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강해질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 서린 약속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설을 마칩니다. 제가 상당히 급하게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좀 가려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한국의 핵무장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과 함께 우리 국산 무기 시스템 방산 수출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목 좀 축이고 갈게요. 자, 지금 트럼프의 참모들이 유세기간 내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그다지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밝힌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핵무장의 속도가 붙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경박하게 대응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일례를 보죠. 트럼프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대북 송금 등을 문제를 삼았어요. 그리고 문재인을 압박했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36년까지 대략 한 20년 되죠. 280만 톤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반강제적으로 수입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해군에서 사용하는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그리고 F-35A 등 대중국 견제용 무기들을
대거 구입하도록 만들었어요. 덕분에 우리나라에 지금 F-35A 이가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대략 한 35대 정도 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한국군이 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족쇄를 많이 채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 이 모든 족쇄를 풀어서 탄두 중량 제한, 사거리 제한 이런 모든 것들이 풀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달 탐사, 아르티메스 계획이라는 게 미국이 갖고 있었죠. 이 달 탐사 관련된 모든 기술을 이전해 줬어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달 탐사 가는 로켓 대신 앞에다가 핵무기 달아서 쏘면 그게 바로 ICBM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 탐사 로켓 기술이라는 얘기는 바로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기술의 총체를, 총알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런데도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합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작년 나라도에서 우리가 달 탐사 로켓 발사에 성공했고, 금년도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탄두 중량만 8톤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 미사일, 현무 5 탄도 미사일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KF 보람의 전투기가 지금 성공했는데 이미 시제기 4번인가 5번 때부터 단좌가 아닌 복좌가 벌써 출현합니다. 복좌 비행기가 출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그라울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바로 일개 편대가 떠서 전쟁을 하면서 우리 공군의 컴백 컨트롤 팀 CCT가 가장 먼저 적진에 날아가 들어갈 때 이 그라울러 편대는 떠서 북쪽에 모든 레이더, 통신, 감청 시설들을 소경,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거기다가 3,000톤급의 SLBM 탑재 디젤 잠수함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성장 속도를 보면요, 괄목상대라는 말 갖고도 부족할 정도로 급격하게, 신속하게, 위대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그 분담금을 100억 달러고 하면요, 100억 달러 지불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사드 포대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거기에 또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나라 핵무장할 텐데 그 족쇄도 풀어줄 거야?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죠. 그죠? 무조건 핵 깼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이 애들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래, 100억 받고 100억 더 줄게. 200억 줄게. 됐어? 대신에 이거 해줘. 당당하게 따지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 그저 이거 돈 못 주겠다고 말이지.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러고, 정말, 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이 무식한 것들이. 주로 어디서 해? 북한에 지령받는 애들. 누구? 민노총 애들이지. 그리고 어디? 경기 동부연합 애들. 이문동에 우리 외대 동문들은 안 그래. 경기 동부연합 애들만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 경주에 우리 경주 최가들의 본향인 경주. 거기에 지금 방사능 폐기물질 저장하는 그 방패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수용 한계가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물질 제철 시설에 대한 건설, 이것도 미국과 협의해서 빨리 조속하게 건설을 해야 됩니다. 건설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요,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 한국군의 무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볼 때 두려움에 잡히게 있게. 과거 황장엽 씨가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나한테 묻더라고. 야, 선생, 젊은 양반, 꼭 하면 북조선하고 대화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 뭐, 우리 민족이라 그러지만 그것도 김일성 우리 민족이라는 헛소리를 김일성이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려면, 대한민국이 가공할 무력을 갖고 정말 북쪽 애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까불다가는 그냥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할 때 북쪽과 대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황장엽 선생이 내 손을 딱 부여잡으시더니, 아니 젊은 양반,
오케이, 그런 걸 다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지금 대북 공작관입니다. 우리 회사 내가 요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야, 역시 다르긴 다르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머리가 돌대가리거나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무식하거나 무지하면요. 계속 그쪽 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이미 이런 SLBM 또 현무 시리즈 자그마치 2,000발 이상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전 배치 완료했어요.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 FA-50에서 이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사일에도 앞에다가 경량의 핵탄두당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핵폭탄대죠. 그러면 FA-50만 뜨더라도 서해안에서 뭐 랴오닝 함이 될지 무슨 함이 될지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모조리 다 황해의 물고기밥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대한민국 해군의 함선 건조 능력이 전 세계 탑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해양조선, 현재는 한국하이어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자, 이와 같은 대한민국 굴지의 조선사는요, 전 세계 최고의 조선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고, 자, 제주도 앞바다에 배치하는 거죠. 기왕이면 제주도에다가 일본에 있는 미군의 제7함대 기지도 다 이사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해군 함정들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제주도 앞에서 지키면서 거기다가 덕적도, 가거도, 흑산도 이런 데다가도 활주로 3km, 4km씩 닦아서 미군과 한국의 해군, 공군, 해병대가 공동으로 근무하는 그런 군사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중국이 이 미국과 한국군에 막혀서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100억 불? 알았어. 받고 100억 불 더 줄게. 그 대신에 니들은 이런 거 더 내놔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딜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7만 톤급 정도의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 해군과 공동 운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항공모함은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운영 못합니다. 올라가서 갑판에 올라가서 지상요원과 공군요원, 해군요원들이 다 임무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 항공기 하나를 이륙시키고 또 착륙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해가지고 그 캐터필터라 그러나요? 그 고무총, 새총처럼 빵 쏘면은 그 추력을 받아서 이제 전투기가 날아가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누구로부터? 경험 많은 미국 해군으로부터 배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10만 톤급 정도의 큰 항공만 만들면 8대 힘들어. 그러니까 7만 톤, 8만 톤급 정도 만들어서 인도, 호주,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데다가 아니 뭐 태국 이런 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항공모함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작은 사이즈로 건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해안에 이렇게 우리가 기지를 만들고 하잖아요. 과거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을 격퇴시킬 때처럼 현대판의 하객진을 우리가 마련하게 됩니다. 중국 애들 꼼짝 말아야 되죠. 꼼짝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KF-21 보라매가 있어요. 이 보라매의 경우는 작전병이 대략 완전 무장을 하고 한 1,300km를 날아다니면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KF-21은 뭘 했죠? 그렇습니다. 공중급유를 하는 거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급유가 된다는 거는 KF-21의 작전 반경이 한반도로부터 공해상 300km, 400km, 500km 앞으로 전진 배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속도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도입한 지 40년이 다 된 전투기 있어요. 뭐가? F-16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F-16도 도태가 되고 이미 F-4 팬텀도 집에 갔고 F-5 자유투사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KF-21을 앞으로 F-16을 대체하는 기종을 해서 한 300대까지 늘리게 되고 또 우리가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순간 바로 최소 300km 밖에서 중국의 전투기들은 우리 전투기를 식별조차 못하는 거리에서 우리는 공대공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서 중국의 젠10, 젠20 이런 중국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공군, 중국산 전투기들 함부로 기어 올랐다가 서해바다 상공에서 추풍 낙엽이 돼서 거기도 역시 물고기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방위 산업을 미국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은 중국의 해군이나 공군이 한미 간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한 걸음도 기어 나올 수도 없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된다? 괴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만 와 있는 미군이 있어요. 독일에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어. 뭐가 있죠? 바로 우주군입니다. 미 우주군이 대한민국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장 와 있어. 자, 이 우주군과 합동작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주장비 필요해. 우주장비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도 1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필요해요. 10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중국, 러시아 모든 영역을 우리가 손바닥에 놓고 다 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모 지역에 가보면요, 그 스크린에 쫙 나옵니다. 에? 이 155의 DMZ도 다 나오고 평양도, 원산도, 함흥도, 청진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테일러메이드 골프공인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그 골프공인지 구분이 다 돼요. 그 정도로 훌륭한 그 정찰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정은이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 갖고 이제 목숨 바칠 날이 며칠 안 남았고 여정이 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한국군이 우주군도 만들고 우주작전에 국방 예산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따라붙다가 가랭이가 찢어지고 경제가 폭망하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한미군의 최종 용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중국을 해체하는데, 중국을 섬멸해서 전 세계를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의 패권국으로 하는 전 세계 단일 시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여파로 북쪽 지역까지 우리가 접수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도 수월하게 부산이야말로 전 세계 물류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순간에 바로 캄차카 반도를 넘어서 베링 해협을 지나서 터널을 뚫어서 철도와 도로를 놓고 저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서 생산한 물건들도 도로를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북아메리카를 통과하고 알래스카 경유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육상 단일 도로망이, 즉 물류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우리에게 분담금을 요청하고 괴팍스럽게 보여주는 도널드 트럼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뭘 한다? 그야말로 품이 있는 대한민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대통령실에서 뻘짓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거기에다가요, 이렇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군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어떻게 쏩니까? 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쐈다가 그 동체가 뭐 바다로 떠지 이게 아닙니다. 쏴 올리고 상부에 있던 인공위성이나 이 발사체가 날아가고 나잖아요. 그 몸체가 다시 백해갖고 발사인 그 자리로 도로 돌아간다고. 이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민간에 대한 서비스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 회수도 되고 떼돈을 벌 수 있죠. 대신에 여기에 경쟁하고 붙었던 중국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용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중국은 이런 우주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 군비 경쟁으로 가랭이 찢어지고 멸망하는 꼴이 되고 말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말만 이렇게 하지만 이걸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만약 미국과 협상을 잘해 핵을 갖자고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핵무장도 편안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군하고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예, 걔네들이 무슨 뭐 미국의 항공모함 깨부시려고 뭐 동풍 미사일을 만들었다 어쨌다 이러고 폼을 잡지만 결국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박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협상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100억 불 낼게. 한번 니네 눈 한번 질끈 감고 우리 뭐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래? 하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군을 격퇴시키고 견제하는데 특효약으로 발휘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이렇게 핵무장도 하려고 하고 우주군도 갖고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비 100조 시대를 개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쉬워요. 시민단체 NGO 이런 데다가 작년에만 해도 102조 3천억 원을 줬고 성인지 재산으로 또 성인지 24조인가로 또 지출해서 합치면 126조 3천억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뚝 자르면 국방 예산 57조 플러스 63점 120조가 되죠. 자, 120조 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도 장병들, 장교들, 부사관들 월급 올려주고 직업군인 제도를 더 확충해서 병력도 지금 50에서 70만, 80만 늘려서 일자리 해소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죠. 중요한 거는 군부대가 나가 있는 대부분 시골 지역이나 편백된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산업,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대전 등등은 전국적인 활황이 될 겁니다. 경제가, 지방 경제가 활력을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결혼도 하고 출산율도 높아지겠죠. 자, 쓸데없이 지금까지 수십조, 수백조 더 받지만 지금 애들 출산율은 한 명도 안 됩니다. 0.72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당산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공작관 TV 그래픽 게임 보세요. 거기 제가 설명 자세히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해왔잖아요. 그래서 국방비라는 게 매몰 비용이라는 손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국방비가 늘어나고 국내 방산업체들 물건을 만들어서 군납을 하게 되잖아요. 실적 개선이 되고 그리고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해외 수출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당연히 120조까지 늘려야 되겠죠. 쓸데없이 대한민국 업체자고 광분하는 그런 좌익단체들한테다가 왜 102조 3천억씩 왜 뿌립니까 돈을? 미쳤습니까? 어디다 쓰는지 용도도 모르는데 24조를 성인지 예산이라 해서 그걸 왜 줍니까? 이거 120조 3천억 원 하루로 360으로 나누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3,620억 원씩 씁니다. 얼마? 3,620억 원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주머니 껌값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것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방송을 우리 재정기획부나 대통령실 사람들도 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방산물자는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해줘요. AS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100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내로 1000조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50년 동안 이게 지금 무기가 1000조 원을 팔면요. 거기에 대한 보수, 유지, 관리, AS 등등을 통해 갖고 5배에서 10배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가요.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 다른 공업 발전, 문화, 우리 예술, 또 K 메디칼 등등이 해외로 막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대한민국 경제가 초고속, 초호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러면 1000조 원이 달성됐어. 그럼 어떻게 해? 5배면 5000조, 10배면 1경이야. 어디에서? 방위산업에서.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전라도까지 그냥 막 군수물자 생산에 막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올바로 쓴다면 이걸 되겠죠. 한편으로 전국 곳곳에 폐교로 지금 버려진 학교들 많죠? 그런 폐교를 6.25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서 한국 전쟁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 방산 수출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 자료가 많어. 같이 6.25 한국전쟁 컨텐츠 진흥원, 이름도 멋있네. 한국전쟁 컨텐츠 진흥원 이런 거 만들어서 다부동 전투,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곳곳에 많잖아요. 전쟁 기록들이. 그런 걸 다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만들고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뭐 넷플릭스 유튜브에 막 올려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군사 강국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과학 강국이 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론 우남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기독교 입국을 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알려주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오겠습니까? 거기다 정규 교육 과정에도 6.25 전쟁을 역사 과목에 집어넣어서 한국 역사를 가리키고 문화 콘텐츠를 양성하는 그런 신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하고 있어요, 교육부 사람들. 이주호, 너 진짜 임마, 똑바로 들어. 의대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이 바보들 말이야. 자, 이렇게 수많은 역사적인 그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있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문화의 강국, 과학의 강국, 군사 강국,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품격 있는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성공한 나라. 어디? Republic of Korea. 더 나아가서 통일된 대한민국. United Republic of Korea. 이거를 만들어야 될 때가 지금인데 때가 왔다 이거야. 무슨 때? 전쟁을 극도로 혐오하는 트럼프 내각 2기가 도래됐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각 나라마다 특히 나토, 북대서양 조약 끼고 있는 나라들은 특별히 자국을 위한 방어 비용으로 군비를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야, 왜 분담금을 100억 달러만 요청하니 트럼프야. 100억 받고 100억 더 질를게. 200억 줄게. 오케이? 대신에 너 이거 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해라. 두 번째, 사드 포대. 지금 한 개밖에 안 와 있는데 10개 정도 배치해라. 그럼 최소한도 대여섯 개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일본 요코사항에는 제7함대 지진으로 해서 위험해. 그러니까 제주도로 이사와. 그리고 이사에 필요한 준설, 항구 건축, 교량 건설, 비행장 건설, 뭐 진지 건설 전부 다 대한민국 건설사, 토목사가 다 맡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대한민국 건설 토목사 직원들 월급으로 다 쏟아져 나와. 주고 다시 뺏는 거지. 명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해, 흑산도, 가고도, 덕적도 이런 데다가 깔어. 뭘? 비행장 깔고 해병대 진지 놓고 해병대 병력도 우리 대한민국 해병 전 세계 최강 아니에요. 해병대 병력을 최소한도 10만에서 15만 증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병대 사령관 사성장군 만들고 말이야. 그 서해안을 제주도와 함께 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건해지겠어요? 북한? 저따위 것들 집어먹는 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요. 누구처럼? 최소한도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처럼. 그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그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무슨 법사님 찾아다니고 주역 보러 다니고 점 보고 이러면서 헛지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투데이를 보시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의도판이나 뭐 대통령실의 이런 그 쓰레기들 얘기는 제 방송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그 쓰레기들을 물고 털면은 내 입도 쓰레기가 되잖아.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외국 순방을 따라가냐 말이야.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그런 것까지 국민들이 신경 써야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정해진 시간에 이야기를 하느라 보니까 준비해온 내용을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압승한 얘기가 진짜 메인 핵심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부통령이 J.D. 벤스가 됐어요. 이 사람은 오하이오 출신 시골 청년이고 아주 그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갑니다. 해병대를 가서 7년간 이라크라든지 여러 해외 전투 전장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인가를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일 대학에 가서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현재 아내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J.D. 벤슨은 한 특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에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정부기관과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그 펠란티어 이런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틸 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쪽 캘리포니아 쪽에서 사업을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고향 오하이오 돌아와서 상원의원, 세니터죠. 각 주마다 2명씩 뽑는 그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부통령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월 13일 날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한 도널드 트럼프는 이 텔레프람프트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여길 지나갑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뭐야? 나한테 지금 생명의 위협이 오고 있네?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러닝 파트너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J.D. 벤스고 그 J.D. 벤스 뒤에는요. 페이팔로 명명되어지는 수많은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이 실리콘밸리의 거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돈줄을 대는 게 J.D. 벤스고 앞으로 4년간의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지나고 나면 이후 8년간 이 J.D. 벤스가 아마도 미 합중국의 대통령 역할을 할 거예요. 물론 영국의 좌파 성향의 그런 라디오 이런 매체에서는 트럼프는 바지다. J.D. 벤스와 일론 머스크가 다 해먹고 이번에 정권 인수위원회 하면서 지들 멋대로 할 거다. 그리고 트럼프는 빅딜만 치면서 범터들과만 사귀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고 이죽거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지금 32살밖에 안 된 팔머 러키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 팔머 러키는 일론 머스크가 이 팔머 러키한테 자금을 초기 투자를 해줬어요. 이 팔머 러키라는 친구는요, 지금 30대 초반이지만 이미 20살 되기 전에 그가 운영하던 회사를 팔아서 약 한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한 5천억 정도를 벌었던 젊은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드론을 잘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군사 목적으로 쓰여지는 미국 군대가 쓰는 아주 그 초현대식, 아주 업데이트되어 있는 그 AI를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군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글이다, 애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런 좌파 성향의 빅테크가 뒤에서 삐딱한 짓 하고 페이스북이 뒤에서 칼질하고 또 메타라고 하는 과거 페이스북이 뒤에서 도끼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뒤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 왕복선, 우주 통신망 거래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는 굳이 테슬라 사장 얘기는 안 합니다. 왜? 테슬라 전기자동차잖아요. 앞으로는요, 풀 오토 드라이브라고 하는, 풀 셀프 드라이브인가? FSB죠. 예.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 장비가 개발이 돼서, 디젤이나 휘발유로 한 차에도 이 장비만 붙이면요, 전부 다, 자동 운전을 다 할까는 이거를 이미, 테슬라도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에도, 트럼프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가 7월 13일 피격당한 이후 태도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10분 활용해서 미국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요. 대한민국에 또 다른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인식하셔야 돼요. 무슨 주한미군 철수한다, 우리 망했다. 그거는 문재인 같은 애들, 이재명 같은 애들, 조국 같은 애들, 이런 범죄자들이나 그런 생각하지 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앞으로 대한민국에게는요, 미래가 열려집니다. 좋은 날이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발 무슨 같지도 않은 정치 얘기하는 이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왜 보세요? 시간 낭비하면서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예?
맨날 해봤자 뭐 준석이가 어디 가서 떡 먹고 왔다. 뭐 요즘은 또 뭐 스타가 누구야? 명태균이 뭐 이런 애들. 뭐 이재명 이런 애들. 아니 그런 쓰레기만 못한 것들 얘기를 왜 듣고 앉아갖고 여러분들 눈과 귀를 고문을 하시냐고요. 제발들 그러지 마세요. 네. 자, 끝으로 마무리 멘트 올릴게요. 딴 게 아니라 산또라지 멘트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건강들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또라지 골드입니다. 이 제품은 기관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 당뇨 치료, 고혈압 치료,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인삼, 산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과 천식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 태백 산또라지 골드를 아시아투데이 우리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특별히 3+3 해서 총 6개월분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드립니다. 연락할 전화번호는 010-726-4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10-726-4455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독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같이 저희 이슈 핵펀치 시간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고영주 선배님이 오전에 방송 못 오시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이슈 핵펀치 1부, 그다음에 2시부터는 이슈 핵펀치 2부로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고 오늘 못다한 얘기는 JD 벤스와 관련된 깊은 내 얘기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다 품격 있는 국가로, 강국으로, 그리고 품위 있는 문화대국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수가 완전히 공멸하고 괴멸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